네,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수업에서 효율적 프론티어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효율적 프론티어 개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점들의 그 투자처들이 있습니다. 위험과 기대 수익률을 가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때, 현명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같은 위험에서 같은 위험을 이렇게 연결한 선에서 투자 상품이 있을 때는 최고 상단에 있는 최고 큰 수익을 주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수익을 주는 여러 포트폴리오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는 위험이 제일 작은 것을 또 선택을 할 것입니다. 위험이 제일 작은 것들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선과 제일 높은 그 점들을 이은 선을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에 있는 선, 그리고 제일 그 높은 선들을 이제 점들을 이은 선을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점 A가 가장 높은 효용을 준다라고 있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 효율적 프론티어 선을 지금 연결해 둔 가운데서 또 우리는 그 무차별 곡선을 같이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를 같이 겹치게 한번 그 두면 뒀을 때 효율적 프론티어 위에 선에 있는 투자처 포트폴리오 C, B, D가 있는데, 근데 A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U1에 존재하는 A라는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투자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 A가 가장 높은 효용을 준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 효율적 프론티어는 선택 가능한 포트폴리오 조합 중에서 좌측 상단에 위치한 점들만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효율적 프론티어보다 왼쪽이나 위쪽에 위치한 수익률 위험 조합은 선택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와 만나는 무차별 곡선 중에서 그러니까 U1, U2, U3, U4 중에서 가장 큰 효용을 주는 무차별 곡선을 찾아보면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B가 투자자의 효용이 최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B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최저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고,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그 점 중에서 최대 효용을 주는 포트폴리오가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위험 자산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효율적 프론티어는 위험이 있다라고 있는 자산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험이 있는 자산들을. 그렇지만 무위험 자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한다면 국채를 무위험 자산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국채는 우리나라의 채권입니다.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국채가 대표적인 무위험 자산이고요. 또 우리는 은행의 예금도 무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행의 예금도 거의 위험이 없다라는 거죠. 무위험 자산이란 위험이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위험이 있는 자산도 있거든요. 이 위험이 있는 자산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 프리미엄이 발생을 합니다. 예, 보면 위험에 대한 보상은 위험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과 무위험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10%, 국채 수익률이 3%라고 한다면 이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은 7%라고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 차액을 위험 프리미엄이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무위험 자산에 대해서 방금 공부한 이유는 자본 배분선을 공부하기 위해서인데, 이 자본 배분선에는 시작점이 그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본 배분선을 보면 그 가로축, X축, 가로축은 이제 위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세로축은 기대 수익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 수익은 기대의 E를 따서 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 수익률이죠. Rate of Return의 그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RF가 있는데, RF는 뭐냐면 수익인데 이게 프리덤입니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에 위험이 없는, 위험에서 자유로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R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3%를 주는 이런 무위험 자산의 무위험 자산의 그 자본 배분선이 되겠습니다.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3%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자본 배분선이 되는데, 이 자본 배분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만약에 A라는 그 자산이 있습니다. A라는 자산이 있는데, 이 A 자산은 8%의 위험이 있는 자산이라고 해요. 대신 수익률은 6.5%의 수익률을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만약 투자를 할 때 나는 A 자산에 한 20% 정도 투자할게요. 그리고 이 무위험 자산을 만약에 F라고 한다면 나는 F라는 자산에는 80%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될까요? 우리 앞선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20%를 주는 그 자산의 기대 수익이 6.5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10 곱하면 6이 12, 13.5% 13.5가 아니라 1.35겠죠. 1.35. 죄송합니다. 1.35% 수익률을 주고, 그 다음 F에서는 또 서로 곱하면 2.4%의 수익률을 이제 주겠죠. 그래서 더하면 3.75%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A를 20% 넣고 F라는 자산을 80% 넣어서 3.7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면 그 포트폴리오의 위치는 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20% 정도 비중, 한 80 정도 떨어진 그렇기 때문에 여기쯤에 위치한 여기에 위치한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은 3.7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자본 배분선 CAR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방금 계산해봤죠.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무위험 수익률 3%를 절편으로 하고 기울기가 어떤 일정 그 기울기가 있는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위험 자산이 포함될 때의 투자 기회선을 무위험 자산이 포함된 투자 기회선을 자본 배분선이라고 합니다. 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본 배분선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CAL1 같은 자본 배분선도 있고요. CAL2 같은 자본 배분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CAL1 상에는 무위험 자산의
점도 있고 B라는 투자점도 있고 A라는 투자점도 있고 C라는 투자점도 있습니다. CAL2라는 자본 배분선에는 또 이런 투자점이 있겠죠. 투자점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만약에 D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위험일 때 쭉 올라가서 D라는 투자가 있고 A라는 투자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D보다는 A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위험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니까요.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기 때문에 A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 배분선 CAL2는 선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본 배분선 CAL1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같은 위험 대비 높은 기대 수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한번 볼게요. 자본 배분선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이 커지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이 커지고 왼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출 것이기 때문에 자본 배분선상에서 왼쪽에 위치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입니다. 즉 A보다는 B를 선택할 것입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라면. 자본 배분선의 기울기는 투자자의 회피 성향과 상관없이 위험 보상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말은 그림에서 기울기가 서로 다른 자본 배분선 CL1과 CL2를 비교해 보면 기울기가 큰 CAL이 동일한 위험에 더 큰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서 CAL2와 CAL을 선택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 배분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더 좋은 투자 아니라는 거지. CAL1과 CAL2를 선택함에 있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본 배분선 상에서 밑으로 내려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본 배분선을 도출할 때 사용되는 위험 자산은 단일 증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점 A가 주식, 어떤 특정 주식일 수도 있고요.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본 배분선 중에서 시장 포트폴리오를 위험 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본시장선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본시장선 CML, 그러니까 자본 배분선 중에서 시장 포트폴리오를 위험 자산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를 위험 자산으로. 그래서 A라는 게 주식일 수도 있지만 시장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A라는 것은 A의 위험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시장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잠시만요.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지난 배웠던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본 배분선을 또 같이 한번 표기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무위험 자산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를 통해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무위험 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들어간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를 활용해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것입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는 우리 배웠죠. 위험 자산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에는 무위험 자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험 자산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조합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지배 원리가 통했던 그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지배적인 수익률과 위험 조합만을 연결한 선이다. 배웠던 그 효율적 프론티어인데, 자본 배분선은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 간의 투자 비중의 변화에 따른 투자 기회 집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위험 포트폴리오 C와 위험 포트폴리오 C 보이시죠? C라는 점, 위험 포트폴리오 C와 무위험 자산을 조합하기보다는 위험 포트폴리오 B와 무위험 자산을 조합함으로써 더 나은 위험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무위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C를 연결하는 자본 배분선 CAL3보다 포트폴리오 B를 연결하는 자본 배분선 CAL2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선택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A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 A를 선택하게 되고, 효율적 프론티어와 접하는 점 A에서 자본 배분선의 기울기가 최대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위험 포트폴리오 A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최적의 위험 포트폴리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기울기가 낮은 CAL3보다는 CAL2보다는 CAL1을 제가 선택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CAL1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만나는 점 A를 선택한다 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A를 우리는 최적의 위험 포트폴리오다 라고 했습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우리 앞선 무차별 곡선과 이렇게 생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만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배우는 것은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고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만나는 점에서 최적의 위험 포트폴리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3절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CML과 SML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CML보다는 SML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PM이란 자본시장이 균형 상태를 이룰 때 위험이 존재하는 자산의 적정 가격 수준을 도출해내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적정 가격 수준을 도출해내는 모형입니다. 여기서 자본자산이란 보통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균형 상태라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시장 가격이 형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CML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선 CML, 캐피털 마켓 라인입니다. 자본시장선이고요. 자본시장선은 한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 포트폴리오를 위험자산으로 사용한 자본 배분선입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를 위험 자산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 개별 자산이 아닙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란 모든 위험 자산입니다. 시장에 있는 모든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 완전히 분산된 포트폴리오, 시장 전체 포트폴리오니까 완전히 분산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예로 든다면 모든 주식을 시가총액 비율대로 구성한 포트폴리오겠죠. 코스피 지수 전체를 표현한다던가 이런 거겠죠. 결국에
결국에 모든 투자자는 시장 포트폴리오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게 된다.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고요.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변하는 것은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비중뿐입니다. 비중뿐이다. 이런 자본시장선 CML은 무위험 자산과 완전히 분산 투자된 시장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선형관계를 나타낸 것이고요.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포트폴리오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SML이 등장하는 겁니다. SML은 비효율적인 또는 개별 자산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붉은 글자 볼게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위험에 개별 증권이 기여하는 정도는 오직 그 증권의 베타로 측정되는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따라서 어떤 증권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은 그 증권의 베타와 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증권의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면 그 증권의 위험 프리미엄도 2배로 증가해야지만 그 증권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위험 프리미엄 대 베타의 비율은 시장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선 CML은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최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총위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고요. 총위험에 상응하는 균형 기대 수익률을 제시합니다. 반면 증권시장선은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체계적 위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서 체계적 위험에 상응하는 균형 수익률을 나타낸다. 큰 차이점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CML은 모든 위험, 총위험에 상응하는 균형 기대 수익률인데 반해서 SML은 체계적 위험과 균형 기대 수익률을 관계를 제시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ML은 총위험, 총위험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저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차이점 말씀드렸죠.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SML은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체계적 위험을 고려한다.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시장 균형 하에서 완전히 분산된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최적 포트폴리오는 CML상에 표시가 됩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니까요. 이러한 시장 포트폴리오를 편입한 최적 포트폴리오는 그런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가 된다. 체계적 위험이 남아 CML과 SML이 결국은 동일해집니다. 즉 CML 상에 있는데 CML 중에서도 최적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CML과 SML이 같아진다. 반면 효율적이지 못한 포트폴리오나 개별 자산의 경우에는 CML이 성립하지 않고
CML 아래에 위치하는 SML 상에 표시된다. 그래서 개별 자산의 경우는 CML이 성립하지 않는다. SML 상에 표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CML과 SML은 제가 대면 수업 때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개념만 오늘은 들어보세요. 제4절 차익 거래 가격 결정 이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 별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배웠던 것은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해서 다시 조금 설명드렸고, 그리고 자본 배분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본 배분선은 무위험 자산을 시작선으로 해서 자본 배분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의 조합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게 되고요. 또 이런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만나는 점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래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어떤 건지란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CAPM에서 CML과 SML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대면 수업 때 한 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